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 230쪽에 있는 생각 모으기 학습 활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를 읽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다음의 대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그랬네요. 자, 각각의 우리 4가지 대화 상황 살펴봤는데요. 먼저 부탁하는 말하기, 부탁의 상황에서 말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건의하는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건의할 때는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아까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 거절하는 말하기의 대화 방법입니다. 거절을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사과하는 말하기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사과하는 말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리할게요.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다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간관계 유지가 어렵다. 이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엄마와 서준의 대화가 적절한지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보기, 대화의 원리 가운데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대화의 원리의 2가지,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순서 교대의 원리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화 상황 볼까요? 엄마, 서준의 방에 들어오며 서준아, 서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저녁 먹으라고요? 엄마, 아니,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 동생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너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서준,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저 지금 바빠요. 엄마, 그래?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후 시간으로 예약했거든? 서준, 그냥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엄마,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서준, 들릴 듯 말 듯하게. 동생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요. 엄마, 응?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서준,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자, 위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 1번,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진 부분과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잘 지켜진 부분을 살펴볼까요? 잘 지켜진 부분의 대화 내용은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 동생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라고 지금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부탁할 때
저녁 준비하느라 그 부탁하는 지금 상황, 처지 이런 거 얘기하고 안 될까라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 지켜진 부분은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왜냐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려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저 지금 바빠요. 그 다음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이렇게 한 것은 대화의 원리를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을 끊는다는 얘기는 충분히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어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기에서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이것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활동 1에서 찾은 대화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자 그랬네요. 한번 바르게 고쳐볼까요?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저 지금 바빠요. 요 대화를 엄마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제가 밀린 숙제를 해야 해서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기의 처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이 부분은 다음 주는 예약이 어렵다고 하는구나. 오늘 시간 내서 다녀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공손하게 완곡하게 돌려서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자, 이 가의 상황에서는 언어 예절에 어긋나게 표현된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생일도 어긋나고요. 그 다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 부분도 지금 어색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으냐? 할머니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죠. 생신. 높임말을 써서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높임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고 하면 이것은 어른에게 명령하는 투의 말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네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번 상황에서는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났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바로 요 수고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세요는 윗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가번 낮에 친구의 손목시계를 실수로 떨어뜨려 시계 유리가 깨졌다. 당황한 나머지 저녁이 된 지금까지 친구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못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겠다. 자,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과의 말하기,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4번 학급문고에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책을 빌려가서 몇 주째 반납하지 않고 있다. 학급회의 시간에 학급문고의 도서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해봐야겠다. 자, 건의하는 말하기네요. 학급문고에 그 도서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하는 말하기.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233쪽에 있는 학습활동 생각 펼치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짝과 역할을 나누어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고려한 말하기 연습을 해보자. 자, 대화의 상황 중요하다 그랬고요. 대화의 상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대본을 작성해보자 그랬네요. 상황 첫 번째, 지난 국어 시간에 배운 음운 변동이 이해되지 않아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할 때, 부탁하는 말하기입니다. 상황 두 번째, 이미 봉사활동 약속이 잡혀 있어 주말에 낚시를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즉 상황 두 번째는 거절하는 말하기네요. 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 그리고 할아버지. 그 다음 상황 1은 부탁의 말하기, 대상은 선생님. 자, 이렇게 대상과 상황을 잘 고려해 보고요. 대본을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짝과 역할을 나누어 대본에 따라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 보자. 각자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언어 예절에 어긋나게 말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자. 언어 예절에 어긋나게 말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보자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이 언어 예절에 맞지 않았던 그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한번 고치는 작업까지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질문에 따라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보고 점검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대화를 하는 것인가, 내 언어 생활은 어떤가를 점검하는 거죠. 중요한 거 계속 반복되죠. 대화의 상황, 그 다음 대화의 상대에 맞게 말을 하는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말하는가, 이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가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그런 어떤 평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활동 내용이었는데요. 학습활동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교과서에다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꼭 사인을 받도록 합시다.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되게 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대화의 개념과 기본 원리입니다. 대화. 자, 대화란 무엇인가?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대화의 기본 원리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본 원리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언어 예절이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인데요. 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자, 다음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우리가 네 가지 대화 상황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부탁하는 상황. 두 번째, 건의하는 상황. 세 번째, 거절하는 상황. 네 번째, 사과하는 상황까지. 자,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과하는 상황에서는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화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